이 사진들은요, 조선 총독부가 기획을 하고 치밀하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조선 총독부가 기획한 프로젝트에 2,980명 정도의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실제로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생산해 나갑니다. 오늘도 이제 레터 강의로 돌아온 저는 강민수라고 하고요.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 또 학생이 바뀌었어요, 그죠? 맨날 바뀌네요. 네. 얼마나 잘하셨으면. 아니야, 격주 수업이라서 그래요. 두 타임 다 들으시는 거고 이제 한 타임만 듣는 학생. 실패해가지고 다른 교수님 들으려다가 잘못 걸렸대요. 아, 내 수업을 들으려던 게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잠깐. 수업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제 총보다 강한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왜 총보다 카메라가 강하냐고 얘기를 할 거냐면,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 총보다 강한 영향력을 준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제가 카메라가 아니라 언론 아닙니까? 그쵸. 단순히 언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진 찍기 전에 총을 들어봐! 쏴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렌트 했다고 지금. 없으면 그거 어떻게 그런 찍어? 다양한 시비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먼저 사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왜 시작합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어떤 청년이 쏴가지고 죽이고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사건이 발전하고 막 하잖아요. 사건의 시발점은 총인데? 그래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총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총균세, 총균세. 근데 총과 카메라의 사용 용도가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제목 어그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저는 그 제목이 흥미로워서 신청했는데 맞아요. 이거 그거에는 부응할게요. 그 기대에는 부응하겠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세요. 좋아요. 자, 사기당이다, 사기당이다. 고마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노이즈 마케팅에 당하신 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밌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드랍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사진 아마 4장 정도 보내드렸을 거예요. 맞죠? 맞아요. 단체톡 확인해보세요. 나 수업 시간에 핸드폰 안 갖고. 근데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옆에 학생이랑 같이 보세요. 원래 수업은 같이 듣는 거야. 핸드폰에 받았잖아. 검사해야지 내가. 사진만 틀어요. 사진만 틀어놔. 이거 유튜브 봐. 무서워. 이 카메라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카메라가 등장을 하고 이제 발전을 해왔고, 카메라가 있기 전에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들의 그 풍속, 문화 이런 걸 뭘로?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그리는 사람과 못 그리는 사람, 재능의 차이가 어때요? 저요. 극심하죠. 저 완전 못 그려요. 저 완전 잘 그려. 근데 쫄라맨으로도 다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럼요. 은사님도 못 그리죠.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는 강민수 학생 그림을 그려볼까 하면 저는 카메라를 그리겠습니다. 카메라 잡으셨나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신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안 나오셨나요? 국민학교. 아 오늘도 본론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해요. 네. 지루해. 사진의 등장 이후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다. 옛날에는 그림으로 뭔가 상상력을 표현하거나 본인이 본 걸 명확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본 광경을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담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카메라는 상상의 영역입니까? 현실의 영역입니까? 현실. 그렇죠. 만약에 뽀샵이 없다는 가정하에 분노는 있어요? 없어요. 비원에 비원의 보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야? 없어요. 없다고 가정하면 현실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카메라도 사실은 현실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앞편. 악마의 편집. 그렇죠. 바로 악마의 편집이에요. 현지스 원원. 저는요, 오늘 카메라를 통한 제국주의의 패티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본인의 식민지에 대한 그 사진들을 통해서 본국, 즉 만약에 영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본토에 이제 전파를 하면서 식민지 국가와 본국 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명시화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사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있죠. 이 원주민들이요, 뭘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까? 멍 때려요. 굉장히 사실 어색하죠, 표정들이. 그리고 각각의 모습을 보세요. 뭔가 전부 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향을 두고 서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구도는요 누군가 의도하지 않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왜 사람의 모든 면을 한 사진에 담았을까요? 피카소가 옛날에 입체주의여가지고 이렇게 다 한 번에 담고 싶었는데 얘는 사진으로 한 방에 해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로 둔 국가들은 다 어느 국가들입니까? 유럽 국가들이죠. 서구 열강들은요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떨까요? 달라요. 특히 모든 면을 보여주면은 더더욱 뭐를 알아차리기 쉬워요. 백인들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입체적인 상황을 다 아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백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매우 적합한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진을 찍냐? 그들의 특징을 사진에 담아냄으로써 얘들은 우리랑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신 분들이야. 이랬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의도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해보자고. 상식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자고. 피사체를 본인들이 원하는 구도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요? 돈 받았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월등한 사람한테? 자, 그때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요. 몰래. 그러니까 왜 정글의 법칙도 고용한 거였잖아요. 정글의 법칙도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가지고 그쪽 가서 쓰니까 가능한 거죠. 열등과 우월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정당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이 정당해 보이진 않는다고. 이게 뭔가 무조건 국가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 사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식민 지배를 과정이 엄청 깔끔해요. 만약에 그렇게 깔끔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약탈도 심하게 하고 뭔가 이제 억압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나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그 식민 지배를 바라봤을 때 납득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 이건 정당하다. 그치.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왔어요. 총은 언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생각해보세요. 총을 쏜다고 해서 야 이거 식민 지배 정당한 거야 말 들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훨씬 설득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논리가 된다는 거죠. 이 사진들이. 나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 서부 영화 시절 동동동. 클린트 이스트우드.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쫓아낼 때 당시 이제 미국에 원래 살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낼 때도 똑같이 인디언들 사진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근데요 인디언들 사진을 보면요 당연히 백인들과 또 어때요? 달라요. 특히 뭐가 많이 달라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옷. 복장하고 지금 들고 있는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근데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니까. 지금 현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의 기준에서는 미개한 거예요. 아니 그럼 프레임 씌우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공예품이지 저거 하나하나 다 저렇게. 동의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저걸 인테리어적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목적이 그거야. 이들의 사진을 찍어놓고 뭐 한 거야? 비웃어요. 그냥 비교하고 이제 얘네 우리보다 열등해. 이걸 어필을 한 거예요. 식민 지배의 정당성 혹은 인디언들을 몰아내는 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식민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알았어요. 당했었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 생김새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문화가 달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 오던 시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의복도 달라요. 우리가 다 서양복을 입던 시절이랑 다르잖아요. 한복을 다 입고 있었잖아요. 일본의 기모노랑 한국의 한복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냥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방아, 지금 거기 방아 찢는 사진이. 맛있겠다. 자, 이 복장이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여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방아를 찍고 있어요. 방아를 찍고 있잖아요. 노동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지금 관점이고요. 그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여성 인권에 대한 핍박이라든지 뭐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양복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애기는 약간 연예인이 꿈이었나 봐요.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은지하고 있다. 그래, 저렇게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진을요 우리가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만 생각해도 이쁘게 나오려고 다양한 연출을 하잖아요. 그 다리 옆으로 빼셨어요. 다리 겁나 길어. 그게 다 의도된 연출 샷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조금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는데
식민 지배를 할 당시에 식민 지배를 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은요, 기본적인 세팅이 얘들이 우리랑 다르다를 어필하는 거야. 뭐 사진 예쁘게 찍어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의도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진의 의도가 아니라 먼저 세뇌에 대한 수업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각인이 돼서 이 사진을 보고 아 얘는 우리랑 다르다가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목소리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정글입니다. 사진을 보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막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과정은 뭐밖에 없어요? 신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문을 보고서야 그런 정보를 접하는데 우리나라가 식민 침탈을 하기 시작했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도 훔쳐오고 막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명분이 필요하니까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는 국가들은 다 이걸 써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제가 왜 마지막에 이걸 넣어놨냐면 영국이랑 미국이랑 다양한 애들이 하는 걸 보고 일본이 배워서 따라한 거예요. 나쁜 놈. 제가 이 사진 뒤에 2개 갖고 온 거 있잖아요. 이 사진들은요, 조선 총독부가 기획을 하고 치밀하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조선 총독부가 기획한 프로젝트에 2,980명 정도의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실제로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생산해 나갑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도요, 카메라의 힘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정말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접근성이 굉장히 어때요? 낮아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카메라에, 아니 그 핸드폰에 그냥 다 아, 이게- 보실. 핸드폰에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근성이 낮아져서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뭐는 떨어진 거예요. 미소상. 그렇죠. 카메라 자체가 권력이었던 시절에선 조금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메라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훨씬 커졌어. 커졌어요. 왜? SNS라는 매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지인들은 다 볼 수 있고 그 지인들이 퍼다 나르면 어때요? 세계 누구라도 내가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가진 파급력이 크면 당연히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들도 늘어날 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파급력이 큰데 우린 왜 아직 89명밖에 영상을 안 봤어? 우리 영상의 파급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제 지인이 없다는 거죠. 카메라가 힘이 세다고요. 차라리 총 들이밀고 보라는 게 더 많이 핸드폰 켜. 구독해! 그렇죠. 오늘의 교훈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나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걸 제국주의 열강들은 나쁜 방식으로 활용을 했다. 우리는 조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잘 작업을 해보자. 아, 선한 사람들이야. 이거 봐. 얼마나 이뻐. 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총보다 카메라가 세요. 그 둘이 맞짱 뜨면 총이 지고 카메라가 이겨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유의미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카메라를 잘 쓰세요. 어, 와.